스텔스 등장. 이 스텔스 오미크론. 못 봐요. 못 잡는다는 거죠. 만 명의 그림자.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섰는데 오늘 조금 전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7,102명. 역시 연 이틀째 7,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유례 없는 상황입니다.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전환 정책과 맞물려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례 없는 수로 폭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많은 숫자가 주는 공포감뿐만 아니라 입원이 필요한 사람이 제때에 입원을 할 수 없다라는 의료 대란, 병상 부족 문제가 맞물리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의 불안감과 공포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857명으로 역대 최다치고요. 사망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망자 중에는 한 달 동안 병상이 없어서 사망한 분들이 30명이 넘게 집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보도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불안해진 시민들이 늦은 시각까지 해가 떨어진 어두운 밤 저녁 상황까지 선별진료소에 길게 줄을 늘어섰고 검사까지 3시간이 걸린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추운 저녁에, 겨울 저녁에 저기서 3시간 줄 섰다가 확진되겠다라는 자조 섞인 우려의 목소리도 실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들 사이의 확진도 빠르게 증가되면서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저 추운데 검사 받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 줄 서고 있는 사례도 목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김영주 의원님, 네. 얼마 전에 그 외국 그 일로 불가피하게 네. 출장 다녀오셔서 2차례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으셨잖아요. 네. 실제로 줄 서보셨을 텐데 최근에 선별진료소에 줄 섰는데 정말로 그렇게 사람들이 길게 나와서 몇 시간씩 줄 섭니까? 네, 저는 이제 12월 5일 이제 두 번째 PCR 검사를 하거든요. 예. 입국한 지 6일 뒤에 첫 번째는 이제 입국한 그 다음 날 한번 받았고요. 두 번째 받았는데 12월 5일 날 바로 얼마 전이었군요. 네, 일요일 날 받았는데 강남 보건소에서 섰으니까 줄 서는 데부터 1시간 이런 대기선에서 섰어요. 주말인데 1시간이나 걸렸어요. 네, 1시간 쓰고 1시간을 쓰고 1시간 넘게 걸린 거죠. 1시간 넘게 걸렸네요. 그리고 뭐 저하고 같이 갔던 분은 오후에 갔더니 2시간 걸렸습니다. 오히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두세 시간 이게 사실이네요. 완전히 실외입니다. 예. 실내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번호표 뽑기까지 거의 1시간을 써서 번호표 뽑고 들어가서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PCR 검사를 받기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렸고 2~3시간 걸린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어요. 추우니까. 그래요? 예. 또 아이들 데리고 온 분들도 있고 외국인도 끼어 있고 오히려 더 저 줄 서 있다가 더 확진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들고 만약에 저 중에 한 명 오미크론 뭐 이렇게 네, 되면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감기 걸릴 우려도 또 있다. 예. 오히려. 이제 그런 갔다 와서 몸이 아프니까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걸렸나 하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정도로 심각한데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이제 조금한 약을 파는 곳에서 바로 자기가 물론 돈을 내지만 예약해서 실제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식료품점 안에 있는 뭐 약국 그 옆에서 그런 설치를 해서 오히려 더 많이 PCR 검사는 더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보다 다른 건 한 10초 정도 재는 수준인데 예. 조금 검사하는 곳을 넓힐 필요가 있고 또 자가 진단 키트도 말하자면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자영업자 대책을 더 많이 튼튼하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다음 어떤 강력한 대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야, 지금 화면에도 저렇게 길게 줄이 늘어섰고 5시간 뒤에 오세요라고 한 곳도 있다라고 하는데 치명률도 악화일로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치명률 함께 보시죠. 코로나 치명률이 OECD 38개국 중에 9위, 다른 데는 줄어드는데 5개월 만에 14배 상승. 위드 코로나 이후 한 달여간 사망자 25% 증가. 검사 건수 2배 이상 증가. 영등포 검사소는 5시간 오세요. 뒤에 오세요. 게다가 PCR 검사로, 저 검사로도 못 잡는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등장을 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부가 청소년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신 안 맞으면 아이들 학원도 못 가게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간담회를 했는데 댓글 폭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댓글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당신아 맞아라. 소통이 아니라 강압이다. 이게 나라냐. 학생들 학습권 볼모 잡은 협박 백신이다.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라. 라는 댓글 폭탄이 어제 있었다라고 합니다. 학교는 안 막으면서 왜 학원은 막냐. 나는 뭐 불만사항도 있었던 것 같고. 확실히 이재민 기자. 이게 전반적으로 커지는 것에 대한 정부의 방역 불신, 우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있죠 지금. 물론 방역 당국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층에서 성인들보다 확실히 전염률이 훨씬 높죠. 지금 2~3배 더 높다고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학생들에게도 이제 백신을 맞춰야겠다라는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자율적으로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맞을 것이냐. 사실 많은 학부모들이 좀 불안감이 있죠. 기본적으로 지금 백신 자체가 성인들에게도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백신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맞았을 때 나중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특히나 전문가들은 성장기가 끝나지 않은 청소년들이 맞았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불안이 큰 상황에서 그렇다면 불신을 없애주는 작업이 먼저인데 그 작업 전에 강압이 먼저였던 거죠. 사실 학원에 방역 패스를 적용했다 그러면 그건 사실 그건 강압인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을 안 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불신을 먼저 없애는 작업을 한 이후에 갔었어야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뀌면서 지금 학부모들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건데 결국 지금 방법은 다른 게 없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후퇴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백신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그 책임이 맞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진다. 이런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이 사태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부가 이제 거리두기와 관련된 별다른 새로운 정책은 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7,000명 연이틀 나온 상황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